하루의 끝에서 건네는 말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깝다고 느끼는 순간에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오히려 거리를 벌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에 닿는 말입니다. 기교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며 유창함보다 더 깊은 것은 공감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려는 의지다. 공감이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은 단 한마디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상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 그 신호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장년의 삶에 있어 말의 온도는 곧 관계의 온도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친구와의 거리감, 동료와의 미묘한 불편함. 이 모든 관계의 이면에는 진심이 닿지 않은 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힘들겠네요. 라는 한마디가 모든 위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조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 공감임을 잊고 살아갑니다. 말 속에 따뜻함이 담겨 있다면 멀어진 관계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10가지 말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아주 작은 표현 하나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중은 말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일상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상대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상대의 행동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다면 당신 덕분입니다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담고 있습니다. 존재를 인정받는 그 느낌은 어떤 말보다도 깊이 가슴에 남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한마디가 수년간의 갈등보다 더 큰 화해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의 진심은 경청이라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통해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설득보다 앞서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거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생각만 말하려 할 때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되지 못합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제대로 들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태도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잠시 침묵하며 상대의 말을 되새기는 것. 이러한 태도는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가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관계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말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도 눈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말할지 말지 망설여지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순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말의 절제는 성숙한 어른의 언어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무심코 쏟아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오랜 상처로 남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라는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성숙의 표현입니다. 모든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진짜 필요한 말은 때로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또한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는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내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꼭 그런 식이야. 라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갈 때 그 말은 언젠가 반드시 원래의 대상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뢰는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결점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심리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말은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불편함을 남깁니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말투 하나, 단어 하나에도 그 사람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우리는 말로 평가받고 말로 기억되며 말로 관계를 이어갑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지 않은 말 덕분에 관계가 조금 더 평화로웠다면 그것은 바로 절제라는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방식과 내용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인격까지도 고스란히 비춥니다. 고운 말은 그 사람의 배려를 나타내며 조급한 말은 내면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분노가 섞인 말은 그 마음 속에 쌓인 상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말투가 왜 그래?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목소리의 크기나 억양 때문이 아니라 말투에 담긴 태도와 감정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말투 하나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말투 하나로 오랜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며 살아온 방식이 담긴 표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말은 내면의 결핍을 드러내며 반대로 조용하고 따뜻한 말은 삶을 통해 쌓아온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 중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말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아주 짧은 한마디가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런 말을 했었지. 이처럼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고 사람들 사이에 머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 자신을 말해줍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살아가며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참 따뜻했지라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반면에 괜히 말해서 상처받았지라는 아쉬움으로 남는 이도 있습니다. 중장년의 시기는 말의 무게를 더욱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후배들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 예쁘게 하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말은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선택한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하루를 밝게 비추고 거친 말은 그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는 것은 말의 습관입니다. 말은 곧 인격이며 반복되는 말의 습관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힘을 가집니다. 매번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은 점차 삶을 더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과 감사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감정, 다른 관계,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로 이어집니다. 말의 습관이 뇌를 바꾸고 뇌는 감정을 변화시키며 결국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말의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고 수많은 관계를 지나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어떤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보다 어떤 말을 선택해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비록 느리더라도 따뜻하게 말하는 것. 이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이제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이 참 정갈하다. 는 인상 하나로도 우리는 그 사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의 언어는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말이 참 품격 있어지더라. 는 말이 들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더 이상 빠르게 말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차분하고 온기 있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은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부터 나를 완성해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로 시작되고 말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신뢰를 쌓는 것도 잃는 것도 결국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관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말은 우리의 감정과 의도, 그리고 태도를 압축하여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 언어를 통해 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비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신뢰를 잃고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말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그 말 속에 따뜻함이 담겨 있느냐, 차가움이 스며 있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언어적 신뢰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순간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며 갈등 상황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가정과 사회에서 말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자녀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고 직장에서는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건네는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닌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 말은 그분이 했으니까. 이처럼 말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한마디가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의 정서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의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정중하게, 더 따뜻하게 말해야 합니다. 멀어지는 관계의 원인은 대부분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가까워지는 관계 역시 말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이 둘의 차이는 태도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을 건네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젠가 나에게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에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중년의 언어는 이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나의 말은 곧 나의 영향력이며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은 누군가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계신가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때로는 그 말로 누군가를 이기고 싶었으며 내가 옳다는 것을 말로 증명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말로 이기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잇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내가 남긴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그 기억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며 새로운 관계와 태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남기는 진정한 흔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주위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말이 참 곱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존중과 배려, 성숙함과 함께 긴 세월을 살아낸 마음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말이 곱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가 부드럽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그 말에 날카로움이 없고 상대를 찌르는 가시가 없으며 말 속에 타인을 향한 이해와 함께 살아온 시간의 따뜻한 결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고운 사람은 세상을 온화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마음을 갈고 닦은 훈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의 고귀함은 말의 절제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운 말은 단지 예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정신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말로 기억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항상 비난만 하던 사람으로 남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그 사람의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지라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말의 무게도 더해집니다. 그 무게는 단어 하나하나의 선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전에 침묵,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그리고 말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는 여운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오늘 건넨 한마디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에 잊히지 않는 문장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은 결국 나를 대신해 이 세상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말을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들은 당신이 바라던 삶의 모습과 닮아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금세 사라지는 말도 있지만 오랜 시간 마음에 남아 인생을 바꾸는 말도 존재합니다. 말은 우리 곁에 항상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깊은 위로가 되어 지친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어떤 말은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 오래도록 마음속의 아픔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내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말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말실수로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전하기도 하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장년의 시간은 단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존중과 공감, 경청과 절제, 따뜻한 침묵과 품격 있는 표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말의 원리이며 나 자신의 인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당신의 침묵 하나가 누군가를 존중하는 태도가 되며 당신의 따뜻한 표현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견디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철학이며 그리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은 결국 우리의 얼굴이자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의 끝에서 조심스레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